안녕하세요. 오늘 사과를 그릴 텐데, 사과를 그리기에 앞서서 사과를 좀 더 잘 그릴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입니다. 사과는 사과만의 특유의 형태가 있어요.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엎어져 있는 사과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자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넓고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과를 그리실 때 형태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매끈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혹처럼 생기거나 울퉁불퉁하게 생긴 사과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띈다는 점, 이거를 좀 캐치를 하시고 형태를 뜰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란 원형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찍어낸 듯한 사과를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형태를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색감입니다. 이 부분은 내 사과는 그릴 때마다 인공적인 사과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을 해주세요. 사과하면 물론 이제 빨간색이 떠오르죠. 하지만 사과를 잘 그리려면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한 번쯤 사과를 드실 때 관찰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과를 자세히 보면 붉은색도 많이 띄지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연물. 그러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색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색의 스펙트럼보다 넓어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채색을 해주신다면 실제와 가까운 사과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바로 꼭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에서 꼭지는 진짜 없으면 큰일 날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릴 것도 많고, 굴곡도 사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밑에를 예쁜 색을 쓰고 입체감을 잘 내도 위에 꼭지를 잘 설명을 안 해준다면 사과의 특징이 잘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과를 그리실 때는 조금 더 그 꼭지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묘사나 명암 같은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사과를 그리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면 방향입니다. 이거는 형태와 좀 연관 있는 부분인데, 사과를 그릴 때 명암을 잘 넣었고 색감도 알맞게 썼는데 입체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과의 단면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는 반 잘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사과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나온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이 면 방향만 잘 살려줘도 입체감이 잘 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선으로 명암 생각하지 않고 한번 채워볼게요. 선으로 채워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신 이거는 면 방향에 맞추어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암을 하나도 안 넣었죠? 면 방향 선으로 채워줬을 뿐인데 어때요? 둘이의 입체감은 확실히 이쪽이 더 나죠. 따라서 소묘나 수채화를 하실 때 또는 다른 재료들로 그리실 때 이 면 방향에 맞추어서 터치를 써주신다면 입체감을 좀 더 쉽게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지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네,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종이는 캔션의 300g 종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캔트지보다는 좀 두껍기 때문에 채색할 때 좀 용이하기도 예쁘게 돼서 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마냥 동그랗지 않죠. 그 자연물만의 그런 곡선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지 하나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원통이 나름의 그런 곡선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빛 설정을 할 건데 저는 왼쪽에서 빛 오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왼쪽에서 오게 되면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둡겠죠? 이쪽을 살짝 어둡게 해주고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림자는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에 초록색 경계가 이렇게 좀 무늬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채색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초록색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중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면이 바뀌는 부분에서 생긴다. 사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빛은 이렇게 오니까 빛이 오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일단 스케치 완성했고 채색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쓸 붓은 바바라, 그러니까 이게 실버 바바라, 그리고 골든 바바라, 6호, 10호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잘 보이시죠? 저는 일단은 여기 있는 어두움부터 좀 진행을 할 텐데 어두운 톤을 넣을 겸 사과에 초록색 부분, 그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줍니다. 왜냐면 뭐 빨간색 쓰면서 중간중간에 초록색을 써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빨간색보다는 지금 사과 안에 있는 그런 초록색 색감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깔아놓고 좀 빨간색으로 그걸 덮어가면서 모양을 내면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초록색이 필요한 부분을 깔아줍니다. 네. 면의 방향에 맞추어서 써주는 게 입체 내기에 되게 수월해요. 채도가 높은 부분에서 색을 더 뽑아줍니다. 저는 평소에 사과를 그릴 때에도 사과가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죄다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녹색과 노란색 계열 그리고 뭐 주황색 계열을 좀 적절히 섞어서 있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꼭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밑에보다도 꼭지 부분을 얼마나 설명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 사과가 정말 실제 사과가 그리고 잘 거든요. 그래서 꼭지 부분을 잘 공략을 해주시면
그림자도 함께 해줄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이는 하이라이트들 있죠? 반짝이죠? 반짝이 부분을 물기를 쫙 빼주신 후에 부분적으로 좀 문질러 가면서 비벼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효과를 한번 줘보세요. 질감이 조금 더 잘 날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붓에 물기를 쫙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붓에 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쭉 짜요. 붓에 물기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그림을 많이 닦으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좀 더 반짝거리는 효과가 납니다. 사과 표면을 보면 이런 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씩 표현을 해줄게요. 그림자도 꼼꼼히 닿아 있는 부분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잘 닿아 있는 부분은 조금 진하겠죠? 떨어져 있는 부분 그라데이션을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